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 대폭 상승했고 부정은 30%로 한국갤럽 역시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70대 이상 포함 전 연령층에서 잘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0대 이상을 보면 잘하고 있다 45%, 잘 못하고 있다 39%. 지역별을 보면요, 대구, 경북을 뺀 모든 지역이 잘하고 있다가 높았습니다. 부울경을 보면 잘하고 있다 57, 못하고 있다 32. 부울경마저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념 성향별을 보면 보수층이 가표집이 되었습니다. 압도적 가표집. 지난 조사에선 진보층이 45명이 많았는데 반대로 이번 주는 보수층이 35명이 더 표집이 되었습니다. 자, 4주 전 표집으로 보정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대략 65% 한국갤럽 최고치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다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조사는 월요일에 있을 여론조사 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만찬에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정청래를 연호합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연호를 했고 잇따라 모든 의원들이 정청래를 연호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 번 더 연호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단일 대우를 주문하는 대통령의 깊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는 정청래 당대표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 부분을 칭찬한 것으로도 보이죠.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던 내란 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어제 신속 결의했고 마침내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9월 4일 내란 특별재판부안이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빠른 상정이죠. 결국 한독수를 풀어준 조희대의 법원이 빌미를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기현도 손을 떼게 되는 것이고 단지 시간 문제다. 예, 시간 문제. 법안이 산정되고 안착이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의 기간이 있죠. 어쨌든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해 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희대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대통령께서 단일 대우를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 공격을 멈추고 내란 종식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국힘도 단일 대우를 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환길 배제 기류, 전환길 그냥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대우로 가기 위해서는 전환길을 버려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국힘도 연찬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거나 아니면 딴짓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보세요. 자고 있죠. 신동욱도 자고 송원석도 자고 홀로 진지 장동혁 아주 졸려요. 졸려. 국힘이 정말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아주 멍텅구리 한 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 구치소 답 기다리는 중. 이 말이 무엇이냐. 윤석열 접견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서 파면도 동의 안 한다. 이런 멍텅구리가 있네요. 헌재 결정 수긍 안 돼. 윤석열 재평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국힘 내부에서도 거의 50%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지금 발언을 한 것입니다. 조만간 이진숙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진숙 정치 중립 위반 밝혀져 직권 면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7월 초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하다. 지난달 감사원이 지난해 탄핵 소추된 이진숙이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한 부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백지 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도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도 위반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뭐 이거 빨리 면직을 시켜야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3조
위반한 것으로 또 해당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 네, 첫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한번 좀 반복적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명명이라기보다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약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이밍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께서 미국에 순방 중일 때 이 심각한 기사가 쏟아졌죠. 바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네이밍 아무 생각 없이 휙 던지고 그러지 말아라. 네이밍으로 검색을 해보면 상표나 회사 따위의 이름을 짓는 일, 그러니까 규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규정하지 말고 자 조용히 토론을 통해서 하자. 혹시나 몰라서 네이밍으로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성, 총등 소리처럼 큰 소리, 요란하고 코 고는 소리라는 뜻인데 이걸로도 해석을 해보면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수가 머리를 맞대고 나와 있는 법안이 있는데 뒤늦게 큰 소리를 내지 마라. 너가 확고히 생각하는 게 있으면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주장하라. 국정기획위에서 2달간 이문정 검사 또한 와가지고 자 이렇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서로 안건을 주고받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찰개혁 법안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자 이렇게 엄풀을 한 것입니다. 엄풀. 더구나 보완 수사를 공소청에 줘야 된다. 이것은 그냥 그러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또 하게끔 만드는 그냥 무늬만 검찰개혁이 되는 것인데 더구나 지금 인적 쇄신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미중이나 좀 유명한 애들만 법무연수원으로 갔을 뿐 나머지 윤석열 파들이 요직에 앉았다. 하하 심각하죠. 이문정 검사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보안 수사 그리고 검찰청 이런 그 폐지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정성호.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이밍하지 말고 네 생각이 있으면 다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면 되지 않냐.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적재적소의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해야 된다. 정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안에 태클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도 신났지. 하루 종일 그 얘기입니다.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난리도 쌩 난리도 아닌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우중은 A인데 난 비로 갈 겁니다. 대통령님 저는 비로 가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내로 가라 그래 우리는 비로 갈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정성호한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견도 있고 듣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겁니다. 이게 더 괜찮은 거예요. 이런 간단한 평론을 아무도 안 한다니까 내 참 답답할 노릇이네. 이동영 막간내 막 나오잖아. 이동영 수사기는 정수 이 새끼야 야씨 이러기를 원하는 거야. 이 수박 같은 새끼. 지금 이동영 TV 2번이 다 했잖아요. 구독해 주셔야죠.